자, 살충제 계란 파동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겠다고 했던 정부였습니다만 오늘 또 다른 결과를 내놨는데요. 갈수록 살충제 오염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모습을 보시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검사 결과 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및 추가 보안검사 결과 총 52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당초 전수검사에서는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나왔으며 추가 보안검사에서 3개 농장이 플루페녹스론 검출로 부적합으로 추가 판정되었습니다. 49개 부적합 농가 계란을 조사하여 압류 폐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부적합 계란은 학교 급식소로 납품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통과정 추적 조사 중 7개 농장의 난각 표시 정보가 이미 발표된 내용과 일부 다르거나 1개 농장에서 2가지 이상의 기호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네, 오늘 식약처 차장과 농림부 차관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런데 네. 오늘 이 기자회견이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한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던데 도대체 무슨 소동이 있었던 겁니까? 대단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농림부하고 그다음에 식품의약처 안전처하고 이원화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 일원화 해라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도 그런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이제 브리핑을 농림부는 세종청사에서 하기로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식품의약처 안전처는 오송읍에 있습니다. 예. 오송읍에서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원화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총리실에서 야 합동으로 해, 같이 해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누가 어디로 가느냐가 싸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림부에서 야 그 식약처 기사실 작으니까 너희들이 세종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허. 근데 이제 식품의약처 안전처도 죽어도 우리가 양보를 못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농림부가 식약처로 이동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합동 기자회견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오송읍이면은 세종시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요. 이 식약처하고 농림부가 사실은 평소에도 상당히 알력이 있는 그런 관계죠. 두 기관이 너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했다. 이번에 살충제 계란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여서 상당히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요. 어디에서 기자회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국민의 보건이 걸려있는 문제인데요. 이재명 차장, 이 시점에서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요. 사실 국민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표에서 보셨지만 원래 발표한 농가 49개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네. 40개 늘어납니다. 알고 봤더니 일부 농가는 샘플로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가서 채취한 것도 아닙니다. 네. 일부 농가는 DDT가 나왔습니다. DDT는 굉장히 강력한 맹독성 살충제죠. 그런데 발표를 안 하다가 뒤늦게 알려지니까 발표를 하고 이런 굉장히 많은 혼선들이 있어서 지금 오늘 식약처에서는 지금 문제가 된 살충제 계란은 아무리 먹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문제는 그 계란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냐가 아니라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 문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농림부와 식약처가 정신을 못 차리고 네. 대통령의 질책, 총리의 질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알력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국민들 보기에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정석 국장, 네. 이 전 국민의 이 건강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 되는 문제면은 식약처장이 기자회견을 직접 열어서 국민들을 어떻게 안심시킬 수 있을지, 이 살충제 계란이 정말 우리 건강에 그렇게 치명적인 것은 아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상세하게 밝히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도 식약처장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네. 유영진 식약처장이 임명된 지금 한 달 정도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분야에서 어떤 전문적인 특히 식품 안전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사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한번 나와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할 때 보면 굉장히 이제 의원들로부터 아니 어떻게 식약처에 이렇게 현안에 그렇죠.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 나와 있냐 굉장히 네. 질타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 때문에 아마 식약처 입장에서도 유 처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하다 보면 네.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또 질타 같은 것들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의도적으로 좀 안 나온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지난번에 뭐 이낙연 총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자, 17일 국정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이 류영진 식약처장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나눈 대화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의 말은 있는데요. 류영진 식약처장의 말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음 페이지도 여전히 말줄임표로 나와 있는 류영진 식약처장의 얘기를 계속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답변 못할 거면 아예 기자회견하지 말아라. 아마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도 못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이제 동아일보 저희 기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파악됐느냐, 계속 전수조사를 하고 있느냐. 근데 류영진 처장이 거의 답변을 못 합니다. 그랬더니 예. 이낙연 총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늙은 기자인 나도 내 질문에 답변을 못 하는데 젊은 기자들 얼마나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겠느냐. 그런 질문에 답변하지 못할 거면 아예 브리핑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도 류영진 처장이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결국 나와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 불신이 지금 굉장히 제일 큰 문제인데 류 처장이 나와서 또다시 답변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결국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네.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장 복지부 출신인 식약처 차장을 내세워서 브리핑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그동안 어떤 건을 가지고 대립을 해왔는지를 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건이 있었더라고요. 양 변호사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규제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식품 산업을 어떻게 보느냐 또 전염병에 와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를 가지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네. 저는 일이 빚어지는 근본적인 뭐냐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을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농가를 관할하는 그런 부처죠. 그러니까 달걀을 어떻게 하면 잘 많이 만들어서 농가가 잘 살게 될 것인가를 도와주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고 식품의약안전처는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국민들이 먹을 때 안전하도록 하는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역할을 잘 만들어 나누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나누는 역할에는 서로 하는 일을 잘 모르는 쪽으로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가져가다 보니까 네. 서로 그걸 가지고도 알력만 빚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라고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건데 서로 알력만 쌓는 구조가 돼버린 게 이제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이제는 상부에서 컨트롤을 해서 앞으로는 양쪽이 조화를 원래 목적대로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한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식약처와 농식품부 두 개 부처가 점점 이원화된 따로따로 된 모습을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또다시 경고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관계기관과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또 발표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전수조사에 대한 보안 등 개별 과정을 소상히 알려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총리께서 직접 확인, 점검, 관리 기능을 네,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발표는 안 했는데 이번에 발견된 살충제 가운데 한 종류가 DDT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DDT 상당히 맹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물질인가요, 이게? DDT 하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는 게 이. 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온몸에 그 이들이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거 네. 잡으려고 정말 밤중에 그 내복 뒤집어가지고 그 잡느라고 손톱으로 눌러서 죽이고 손톱으로 그랬죠. 눌러서 그 똑똑 네. 소리 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예. 이 한마디로 이를 잡는 그 살충제, 맹독성 살충제가 DDT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먹는다, 이건 뭐 상상하기 힘든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사람이 먹게 되면 신경계 이상이 오고, 네. 고혈압이라든지 또 뇌종양, 뇌출혈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79년부터 네. 사용이 중지가 돼 있습니다. 아. 근데 원래는 이게 1939년에 처음 이제 효능이 발견이 돼서 네.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이 군인들이 발진 티푸스로 죽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이 DDT를 사용함으로써 군인들 한 500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 이래가지고 이 DDT를 만든 사람이 1948년에 노벨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처음에는 굉장히 그 좋은 약이다. 뭐 이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사용하면서 이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해로운 약이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사용이 네. 금지됐고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이제 79년에 금지됐으니까 꽤 오래됐죠. 그렇죠. 이 DDT가 처음 나왔을 때 기적의 살충제를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의 살충제는 곤충이 그 살충제를 먹어야만 죽었습니다. 네. DDT는 뿌리면 지방에 흡수돼서 바로 뿌리는 순간에 박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그런 발명품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발암 물질이라는 게 알려져서 DDT는 이제 일찌감치 사용 금지 약품이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 농가에서 이거 계란 살충제 계란 파문에서는 좀 짚어볼 대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가는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DDT를 사용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계란에 직접, 그러니까 닭에 직접 뿌린 게 아니라 땅에 흡수되어 있는 DDT가 계란으로 전파됐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농가가 DDT를, 그러니까 맹독성 DDT를 막 뿌렸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과연 이제 농장주가 뭐 DDT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는 이제 좀 금방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슈로서 좀 커진 것은 이게 나왔는데 그걸 한 4일 정도 이제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밝혀지면서 이게 의도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이걸 숨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이제 이슈로서 커졌거든요. 농식품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검출된 수준이 허용치 미만이었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대응에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조사를 했는데 이런 물질, 살충제가 이렇게 발견이 됐고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은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아무런 해가 없고 이것은 기준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딱 발표를 하면 깨끗한데 네. 기준치가 이하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언론에서나 취재나 이런 거 통해서 DDT가 발견됐다. 이러면 이제 그게 또 이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자, 농식품부 식약처. 이 계란, 온 국민의 보건이 걸려있는 식품입니다. 확실한 협업으로 살충제 계란에 대한 의혹을 떨쳐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